네, 4월 6일 뉴탭스 총평입니다. 네,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체감상으로는 상당히 쉽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선택지들이 꽤 포함되어 있던 회차라서 막상 성적을 받고 나서는 약간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회차였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선택지가 지문보다 좀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영역별로 살펴보자면 우선 청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시험 내용적인 특성은 아닐 수 있으나 이번 이 남자 성우분이 감기에 걸리셨는지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중이신지 모르겠지만 코맹맹이 소리가 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발음들이 약간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요. 가장 먼저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전 회차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8번 이후 문제들 있죠. 좀 후반부 문제들에 좀 어려운 표현이나 수거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달랐던 점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의 후반부 그리고 파트 2의 후반부 18번부터 20번까지도 어려운 게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파트 1만 그러니까 파트 2의 18번부터 20번은 좀 앞부분 문제랑 비슷하게 좀 쉬운 난이도를 유지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로 넘어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회차 전반적으로 선택지가 좀 까다로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트 3 중에 이제 중심 내용, 그러니까 대화의 문제 상황을 물어보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중심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맞추는 문제들이 여럿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 남녀가 이 동료 직원,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문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 동료 직원이 최근에 그 어머니의 병 상태 때문에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일을 잘 못하고 뭐 휴가도 쓰고 이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택지로 이 여자가 뭘 하냐를 물어보는 질문에 그 동료 직원이 휴가를 낸 이유를 뭐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이 동료 직원의 어머니의 병 상태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이 동료 직원이 최근에 일을 잘 못한 이유를 명확히 한다, clarify 하고 있다 라든지 수험생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선택지가 한꺼번에 나와서 대체 이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 이 중에서도 정확하게 여자가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어머니의 병 상태나 아니면 휴가를 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명확히 그 동료 직원이 왜 그 컨디션이 최근에 안 좋았는지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상황 유형, 중심 생각 유형이다 하면은 큰 그림만 파악을 하면 되니까 그냥 대충 모호하게 좀 뭉뚱그려서 큰 그림만 파악하면 되겠다 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큰 그림을 파악하면 되는 건 맞지만 이 큰 그림을 파악을 할 때 조금이라도 핀트가 다른 선택지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큰 그림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큰 그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모호하게 뭉뚱그려서만 파악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코렉트 유형에서도 상당히 헷갈리는 선택지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대화 내용 전체 문제 상황, 전체 그 메인 아이디어, 전체 중심 생각과는 약간 반대 방향의 선택지가 코렉트 유형의 정답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지금 수강 중인 수업에 대해서 뭐 너무 어렵다 그런 불평을 하는 내용의 지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문의 문제 상황 자체는 그 수업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지문의 디테일한 어떤 한마디로서 수업 내용이 재밌긴 하다, 근데 좀 어렵다, 과제가 빡세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코렉트 유형이니까 정답이 되는 선택지는 이 여자가 그래도 수업은 재밌게 듣고 있다 라는 내용의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메인 아이디어와 반대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바로 코렉트 유형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만 듣고 있다 보면은 뭔가 계속 나온 내용이랑 반대되니까, 상반되니까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파트, 같은 지문이라도 이게 중심 생각 유형이냐, 코렉트 유형이냐, 인퍼 유형이냐에 따라서 정답이 되는 선택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중심 생각 유형인데 뭔가 구체적인 선택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코렉트 유형인데 뭔가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와는 약간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그런 선택지 낚시들이 최근 들어서 좀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경향이 이번 회차에 좀 크게 두드러지게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항상 강조해 드렸지만 이번에도 이 온라인 상황에 최적화된 지문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독특했던 게 파트 3에서 어떤 인터넷 환경에서 광고를 막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왔는데,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인터넷 사용 환경을 영어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었다면 아예 지문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한번 이제 권장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 사용하는 어떤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의 어떤 사용 환경 자체를 영어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훨씬 탭스 시험을 응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설정을 해 놓다고 해서 이게 뭐 사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따로 시간을 들여서 추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닌데도 시험 자체 점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 대비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온라인 환경 자체를 영어로 설정해 놓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해 파트 3부터 파트 5까지의 구체적 코렉트의 비중은 한 요 정도였고요. 뭐 그렇게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없는 편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로 넘어와서는 파트 4는 의외로, 그러니까 다른 전반적으로는 지문보다는 선택지가 어려운 회차였지만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보다 지문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그런 파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9코로 나왔던, 구체적 코렉트로 나왔던 한 문제는 심지어 단답형이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 보니까 심지어 파트 4는 2번 들려주니까 두 번째 들려줄 때 그 특정 시간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면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가 한 문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선택지가 조금 오히려 쉽게 느껴졌던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 5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지난 회차와 비슷하게 이 유형의 순서가 좀 뒤바뀌어 나왔죠. 그러니까 앞에 지문 37번 38번에 구체적 코렉트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인퍼 문제 하나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39, 40번에 중심 생각 문제와 코렉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심 생각 먼저, 그 다음에 코렉트, 그 다음에 인퍼가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순서인데, 파트 5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차에도 이렇게 뒤바뀌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원래 이제 파트 5 두 지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전 회차까지는 일반적으로는 한 지문이 쉬우면 한 지문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굉장히 긴 그런 이제 상반된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지문 다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어렵고 좀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문이 전반적으로 쉬웠던 이번 회차에 그 경향을 담고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앞에 억션, 어떤 경매 관련된 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human remains, 사람의 유해 관련된 지문 둘 다 물론 뒤쪽이 조금 더 아카데믹하기는 했지만 지문만 착실하게 들을 수 있으면 그래도 풀릴 수 있었던,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쉬웠던 그런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법으로 나와서는 우선 어휘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도 늘 그렇듯이 청해 독해에 비해서도 생소한 어휘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냥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 다른 회차에 비해서 이 생소한 어휘의 비중이 훨씬 더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단어는 뭐야, 생전 처음 보는데? 라고 느끼시는 단어들이 조금 더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도 늘 나오던 이 탭스에 출제되는 문법만 출제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낚시 선택지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택지의 낚시가 많았던 이번 전반적인 회차의 경향을 이 문법 영역에서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로 넘어와서는 독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지 까다로운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 유형별로 조금 살펴보자면 우선 빈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쪽에는 늘 그렇듯이 지문도 좀 수월하게 읽히고 좀 쉬운 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뒤쪽 특히 이제 마지막 세 문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지문도 앞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결어 유형으로 넘어와서는 오히려 연결어 유형은 이번에 좀 쉬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회차에 좀 연결어 유형이 좀 까다롭고 그 연결어가 비슷한, 좀 논리가 비슷하지만 약간 미세하게 구분되는 그런 연결어들이 선택지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풀린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 딴소리 하는 문장을 찾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더 쉬워진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전 회차에 비해서는 좀 말도 안 되게 좀 수월하게 풀린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파트 3, 4 같은 경우에 9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비중을 보였는데요. 독해도 마찬가지로 뭐 엄청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유형 전체적으로 일단 다 온라인스러운 지문이 출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지문은 라이드 쉐어링 앱이라고 하죠. 뭐 우버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한국에는 뭐 타다, 뭐 카카오 택시 이런 교통수단을 바로 앱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앱에 대한 어떤 피드백, 좀 후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앱의 사용성을 평가하는 그런 후기에 대한 화면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지 문제를 좀 어려움 없이 혼란 없이 푸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강조해 드린 대로 이 온라인 환경에서의 어떤 영어로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영어로 설정해 놓으시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중심생각 문제 중에, 그러니까 파트 4 신유형의 중심생각 문제 중에 하나가 이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second paragraph? 라는 문제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몇 번째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라고 하는 요 중심생각 유형의 문제가 이전 회차들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었어서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게 좀 뉴테스 경향이다 라고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한 두세 회차에서 안 보이더니 이번 회차에 다시 한번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테스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문단이 여러 개다 보니까 언제든지 몇 번째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문제, 질문 잘 안 읽고 그냥 보통 선택지만 바로 읽잖아요. 그러시지 말고 질문까지 꼼꼼히 읽으셔야 된다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세컨드 패러그래프라는 걸 놓쳐버리면 아예 지문 전체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잘못된 오답을 이건 지문 전체 메인 아이디어인데? 라고 생각해서 고르실 수가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각 영역별로 이번 회차의 경향을 짚어보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좀 수월하게, 상대적으로는 좀 잘 들리고 잘 읽히는 그런 회차였다 보니까 뭔가 나 잘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훨씬 더 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지에 낚시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보니까 실제로 성적표를 받았을 때 진짜 뒤통수 맞기 쉬운 그런 회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 응시 계획이 있고 아직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방심하지 마시고 이번 성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일단 계속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 봤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끊었는데 성적 발표일에 봤더니 뭐야 라고 충격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선은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탭스식으로 공부하실 것. 자, 뭐였죠? 첫 번째, 문장, 단어나 문법 암기가 아니라 문장으로 학습할 것. 두 번째는 단순히 이 문제의 정답이 왜 이건지 까지가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까지 파악하고 넘어갈 것. 이 두 가지 탭스식 공부법으로 학습하시기를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이번 4월 6일 뉴탭스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